전방위 전이증이 심해지면서 나가는 신경이 압박이 되고, 그러면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종아리 쪽에 저리시는 방사통이 생기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더 서울병원 척추내시경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척추 전방위 전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전방위 전이증의 이름을 분해해보면 척추가 전방, 앞으로 전위, 어긋나 있다는 뜻입니다. 척추는 31개의 납작한 원기둥 같은 뼈가 굴곡을 이루면서 쌓여 있는데요. 인접한 척추뼈들끼리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것을 보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척추뼈는 31개의 척추뼈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디스크, 그리고 뒤쪽에 후관절, 주변 근골격계입니다. 앞에서는 디스크가 척추와 척추를 이어주고 있고요. 뒤에서는 후관절이 양쪽에서 척추와 척추 사이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걸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이 감싸면서 안정화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디스크라든지 후관절이라든지 주변 근육 근골격계가 약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척추 분리증이 발생해서 뼈가 잡아주지 못해서 불안정성이 발생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경사가 져 있는 척추는 앞으로 밀려나게 되는 척추 전방위 전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 증상입니다. 증상이 없이 무증상이신데도 허리를 검사해 보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미한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이 보통 주증상으로 오셔가지고 검사해 보면 발견이 되십니다. 심한 환자분을 괴롭히는 증상은 보통 전방위 전이증이 심해지면서 나가는 신경이 압박이 되고, 그러면서 엉덩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종아리 쪽에 저리시는 방사통이 생기시게 됩니다. 더 심해지게 될 경우에는 협착증 증상, 즉 오래 걸으면 엉치나 다리가 당겨서 빠질 것 같아서 중간에 앉아서 쉬셔야 하는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허리 통증이 주 증상일 경우는 통증을 조절하고 전방위 정도가 악화되지 않도록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주사치료 위주의 보존적 치료를 시도합니다. 주사치료의 경우 환자분 증상이 허리 통증이신지 아니면은 엉덩이나 다리가 저리는 방사통이신지에 따라서 주사치료를 결정하는데요. 허리가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양쪽으로 허리 통증을 잡는 주사를 좀 놔드리는 경우가 많고, 다리가 저리신 게 더 주증상일 경우에는 보통은 주사 한 방만 놔가지고 다리 저림을 좀 잡아드리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신경차단술 같은 주사치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나 다리의 저림 같은 방사통이 심해지고, 특히 오래 걸으시면 다리가 당겨서 중간에 쉬어야 하는 협착증 증상이 생기셨을 때 그 증상이 일상에 지장을 주신다면 고려할 만합니다. 척추 전방위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감압술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압술만 할 경우에는 전방위 전이가 나중에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와 척추 사이 공간을 벌려줘서 교정을 하고 뒤로 나사로 고정까지 하는 유압술을 하시면 증상 호전뿐만 아니라 추후 악화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환자 병변과 증상에 따라 유압술도 내시경과 같은 최소 침습 수술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 증상입니다. 심한 전방위증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평생 관리하시면서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털이라고 하는 것은 31개의 척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압수를 하면 한마디의 척추가 고정되는 건데요. 이는 전체를 봤을 때는 3%도 안 되는 움직임으로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척추 전방위 전이증은 뼈가 밀렸다라는 말만 듣고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다리 저림, 보행장애, 힘 빠짐이 있다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서울병원 척추내시경 센터장 김수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